모두 안녕. 아마 슈퍼마켓에서 아이들에게 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과자는 킨더 서프라이즈일 거예요. 어른들 중 누구도 제 생각에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킨더를 개봉해보자고요. 실제로 이것은 초콜릿으로 구성된 그냥 계란이에요. 정확히 유백색과 흰색의 두 가지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리고 그 안에는 장난감을 찾을 수 있는 노란색 캡슐이 있어요. 제 어린 시절에 이 장난감들이 훨씬 더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지난 6개월 동안 저는 거대한 서프라이즈 킨더를 어떻게 하면 공장에서 만든 것처럼 완벽하게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어요. 시작하기 전에 미리 좋아요 눌러주세요. 초콜릿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코코아 열매가 자라는 대규모 농장이 있어요. 우리는 이 매우 크고 무거운 익은 과일 4개를 샀어요. 이것을 2개로 쪼개면 안에 하얀 씨앗을 보게 될 거예요. 이것은 잘 익은 코코아 콩이에요. 하지만 초콜릿이 되기 위해서는 긴 과정을 거쳐야 하죠. 이것을 나무통으로 옮기고 비닐랩으로 덮어요. 콩은 이 통에서 7일 동안 발효될 거예요. 자, 이제 콩들을 꺼낼 시간이에요. 훌륭해요. 카카오 콩들이 제대로 발효되었고 식초 냄새가 좋아요. 이제 건조기를 가져와서 모든 콩들을 그 위에 놓아요. (40도로) 설정하고 전원을 켜요. 콩들을 7일 동안 말려요. 일주일이 지나고 코코아 열매가 완전히 말랐어요. 그러나 거대한 킨더를 만들기 위해서는 너무 적네요. 그래서 마른 코코아 콩들을 더 샀어요. 이 콩들이 저번에 샀던 콩들이랑 똑같네요. 지금은 축축해요. 그러므로 밖에 나가서 콩 2봉지를 가마솥에 부어요. 장작을 베어야 해요. 오븐을 열어요. 구겨진 종이와 조그만 장작을 넣어요. 불을 붙여줘요. 땔감이 타오르면 코코아송을 섞어줘요. 이렇게 하면 골고루 익어요. 10분이 지나면 아주 맛있는 냄새가 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오븐을 더 확인해요. 껍질은 볶은 코코아콩에서 쉽게 떨어져야 해요. 콩들을 꺼내요. 굽는 작업 단계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다른 대접을 가져와요. 각 코코아 콩에서 껍질을 제거해요. 이렇게 쪼개줘요. 그리고 2번째 그릇으로 옮겨요. 이러한 코코아 가루가 될 거예요. 이것은 밀크 초콜릿 제조의 주요 원료죠. 우리는 이 상자를 샀어요. 여러분이 안에 코코아 버터가 많이 들어있네요. 이것은 수제 비누와 같은 모양과 느낌이군요. 나중에 쉽게 녹을 수 있도록 칼로 자릅니다. 이것은 매우 재밌는 과정이에요. 두 시간 후 우리는 잘게 부순 코코아 버터 한 대접을 만들었어요. 초콜릿을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는 멜랑저라는 기계가 필요해요. 이것은 돌맷돌이 있는 전기방아예요. 그것에서 코코아 가루, 분유, 설탕 그리고 코코아 버터를 깔아줍니다. 1kg의 코코아 가루를 모아서 멜랑저에 붓습니다. 분유 1컵, 설탕 1컵, 그리고 시작합니다. 모든 재료들이 혼합되고 점점 더 미세한 분말로 분쇄됩니다. 코코아 버터를 넣으세요. 마찰로 인해 점차 예열되고 덩어리가 액체화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다려주면 됩니다. 알갱이가 점점 작아집니다. 그동안 식품 보온기를 켜볼게요. 이 식품 보온기가 초콜릿이 액체로 유지되도록 가열할 거예요. 최대 표시에 따라 물을 채웁니다. 2로 설정하고 켭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초콜릿이 더 액체화됐네요. 더 맛있게끔 바닐라 추출물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공장에서 만든 초콜릿에는 데둘레시틴이라는 분말이 사용됩니다. 많이 넣을 필요 없어요. 이것은 인체에 무해하며 초콜릿을 액체로 만드는 데 필요하죠. 멜랑제 초콜릿이 3시간 있었네요. 꺼주세요. 보존 용기에 붓습니다. 천연 밀크 초콜릿의 첫 부분이 완성됐어요. 초콜릿이 굳지 않도록 보존기에 보존 용기를 놔둬요. 다음 분량을 로드 중입니다. 이번에는 멜랑저가 코코아 가루를 더 빨리 갈 수 있도록 천천히 부어주세요. 그런 다음 점차적으로 코코아 버터를 첨가하십시오. 덩어리가 액체가 되면 점차적으로 설탕, 분유, 기타 첨가제를 첨가하십시오. 2시간 30분을 더 기다려야 해요. 그리고 보존 용기에 초콜릿을 붓습니다. 그리고 3번째부터는 분유를 더 넣고 4시간 동안 섞어주세요. 이제 이렇게 곱고 완벽한 광택의 밀크 초콜릿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붓습니다. 보존 용기를 가득 채우는데 이틀이 걸렸습니다. 이 모든 것을 서로 섞습니다. 완료입니다. 다음 단계는 템퍼링입니다. 당신은 묻습니다. 이것이 왜 필요한가요? 2개의 초콜릿바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녹인 초콜릿을, 다른 하나는 템퍼링된 초콜릿을 부었습니다. 냉동 후 그것들을 꺼냅니다. 단순히 녹인 것은 손에 남아 매우 빨리 녹습니다. 매트하고 아주 부드럽습니다. 그러나 템퍼링된 초콜릿은 광택이 있고 이런 식으로 아주 뚝 부러지게 부서집니다. 따라서 깨뜨리면 크런치가 있습니다. 많은 양의 초콜릿을 처리하려면 열을 높이십시오. 그리고 끊임없이 저어주면서 초콜릿을 45도까지 가열하십시오. 보존 용기를 준비합니다.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찬 접시에 부어줍니다. 15분 동안 끊임없이 저어주면 25도까지 식습니다. 끝. 초콜릿을 다시 열로 되돌립니다. 31도까지 가열합니다. 이로써 템퍼링이 완료됩니다. 우리는 이 큰 계란 반죽에 초콜릿을 부을 것입니다. 6개월 전 미국 공장에서 이것을 주문했는데 이제서야 도착했습니다. 이 틀의 비용은 80만 원입니다. 자, 알코올을 열고 틀에 붓고 냅킨으로 문지릅니다. 이제 완벽하게 깨끗하네요. 초콜릿이 빛날 겁니다. 준비 완료. 이제 틀을 1시간 동안 냉동실에 둡니다. 틀은 완전히 시원해야 합니다. 이제 틀이 얼었으니 초콜릿을 떠서 틀에 붓고 평평하게 합니다. 초콜릿은 즉시 굳습니다. 벽이 같은 두께가 되도록 가능한 한 고르게 채워요. 남은 초콜릿을 봉기에 되담습니다. 그것을 다시 냉동실에 넣습니다. 자, 틀을 다시 만듭시다. 세 번째 단계, 틀이 이미 매우 무거워서 손으로 들 수 없습니다. 따라서 벽을 따라 초콜릿을 붓고 주걱으로 문지르십시오.
이같이 우리는 모든 밀크 초콜릿을 부었습니다. 그러나 킨더에는 흰색도 있습니다. 해보자고요. 코코아 버터, 분유, 설탕, 데돌레시틴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물론 멜랑저. 코코아 버터의 전체 측정 컵을 준비해요. 멜랑저를 켜고 매우 서서히 섞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콩 레시틴의 3분의 1티스푼을 넣으세요. 700g의 설탕을 점차적으로 붓습니다. 자, 분유 측정. 기다려주세요. 분유와 설탕 알갱이가 수축하여 버터를 방해합니다. 정확한 밀도는 2시간 후에 성공적으로 완성됩니다. 수제 화이트 초콜릿을 식품 보온기에 붓습니다. 15시간 동안 화이트 초콜릿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또한 템퍼링도 합니다. 그리고 같은 방식으로 양식을 만듭니다. 그리고 주걱으로 펴줍니다. 매우 긴 시간 동안 화이트 초콜릿을 부었습니다. 한 틀을 작업하는 동안 다른 한 틀은 굳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 바꿔주면 됩니다. 초콜릿 달걀 반쪽이 준비되었습니다. 킨더 서프라이즈의 필수 요소인 노란색 캡슐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20리터의 플라스틱 배럴을 구입했습니다. 손잡이에 고정장치를 구부리고 제거합니다. 배럴은 캡슐 모양입니다. 그러나 색상면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덮개의 나스를 풀고 칠하기 위해 안전한 장소로 가져갑니다. 우리는 페인트통을 흔들고 배럴을 노란색으로 덮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3가지 접근 방식으로 완전히 칠했습니다. 아주 큰 노란색 캡슐이 됐네요. 원본 그대로인 것 같아요. 어떤 선물을 넣을까요? 나는 모든 것을 미리 생각했고 알리크에서 멋진 블루투스 스피커를 주문했어요. 개봉해서 캡슐에 넣습니다. 전선과 설명서도 마찬가지죠. 끝! 봉인할 수 있어요. 킨더의 반쪽 중 하나에 깜짝 선물을 넣습니다. 그리고 틀에서 2번째를 꺼내요. 완벽하네요. 처음에는 그냥 번호로 초콜릿 가장자리를 녹이고 그 위에 계란의 절반을 올려보려고 했어요. 그러나 맞지 않았고 매우 큰 간격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2번째 절반을 꺼냅니다. 칼로 뭐든 고르지 않은 가장자리를 자르고 다시 한번 대봅니다. 조금 더 매끄럽네요. 이 반쪽을 붙이기 위해 연결 부위를 따라 화이트 초콜릿을 발라줘요. 이 킨더는 완료예요. 하지만 알록달록한 포장이 없으면 안 되겠죠. 그것을 만들기 위해 우리는 다시 양식을 놓고 그 위에 호일을 놓고 양면 테이프로 각 층을 붙여요. 다음으로 아크릴 물감, 롤러, 브러쉬 및 연필이 필요합니다. 먼저 빨간색과 흰색 배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여러가지 색상의 글들을 기입해요. 매우 멋지게 나왔네요. 자, 포장지의 바닥을 바닥에 놓아요. 조심스럽게 킨더를 놓고 호일과 함께 다시 올려줘요. 포장지의 나머지 절반을 위에 놓습니다. 평평하게 연결해줘요. 스테이플러로 고정합니다. 가위로 여분의 호일을 자르고
가장자리를 조심스럽게 접습니다. 모든 간격을 칠하는 것이 남아있어요. 이 거대한 킨더 깜짝 선물이 완전히 준비됐어요. 정말 가장 이쁘고 아름답게 됐네요. 이번에는 거의 1대1로 따라했어요. 틀들 초콜릿을 만드는 기계와 재료들을 고려하면 160만 원이에요. 그리고 만드는데 무려 5일이 걸렸습니다. 질문에 대답해보세요. 누가 이 거대한 킨더를 볼 때 가장 큰 기쁨을 느낄까요? 물론 아이들이죠. 그래서 금색천으로 씌우고 차에 싣고 엄마와 아이들이 있는 가정으로 모셔다 드립니다. 아이들은 매우 행복했어요. 이 킨더 깜짝 선물을 그냥 찢어버렸어요. 모두 안녕. 오늘 우리는 요리하는데 어마어마하게 오래 걸리는 샤오르마를 요리할 거예요. 준비 기간은 4일 정도로 예상돼요. 첫째 날 통닭을 밑간 하는 것으로 시작할게요. 물이 담긴 냄비에 소금 6큰술, 같은 양의 설탕, 후추, 고수풀, 월계수 잎을 넣어요. 그 다음 냄비를 버너에 넣고 15분 동안 끓여줘요. 냄비를 식히기 위해 밖에 두고 간이 완전히 배도록 통닭을 담가요. 3일 동안 냉장고에 냅둬요. 간이 닭고기에 완전히 배어야 해요. 두 번째 고기는 양고기예요. 칼로 각 갈비뼈 사이를 잘라줘요. 그 다음 갈비뼈 아래를 최대한 고기를 잃지 않으면서 갈비뼈를 완전히 잘라내요. 나머지 갈비뼈들도 똑같이 발라내요. 다 됐군요. 모든 갈비뼈를 다 발라냈어요. 더 두꺼운 부분을 자르고 펴서 같은 두께로 만들어줘요. 반대쪽으로 뒤집고 척추에 남아있는 작은 뼈를 발라내주세요. 지방도 제거해주세요. 밑간을 위해 시장에서 양고기 향신료 세트를 샀어요. 그릇에 붓고 수제 아지카도 열어서 그릇에 담아주세요. 소금을 듬뿍 넣고 기름을 둘러주세요. 모두 섞어주세요. 양고기에 부어서 양념을 손으로 구석구석 발라주세요. 양고기를 조밀하게 롤로 말아주세요. 크림랩으로 롤을 꼼꼼히 감싸줘요. 양고기도 3일 동안 냉장고에 둬요. 둘째 날
우리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소스 중 하나인 나르샤랍 소스를 만들기로 결정했어요. 하지만 준비 기간이 매우 길답니다. 석류 소스예요. 빨리 껍질을 벗기기 위해 석류의 꼭지를 자르세요. 이제 곡물 사이에 흰막이 보이죠? 여기를 칼로 반쯤 내주세요. 석류를 열어주고 큰 스푼으로 육즙이 많은 석류 펄프를 털어줘요. 털면서 펄프가 잘 떨어지게끔 이러한 흰색 껍질을 벗겨주세요. 나머지 석류들도 동일하게 반복해요. 즙이 많은 석류 펄프를 많이 모았어요. 즙을 짜줘야겠어요. 으깨 해주세요. 다 됐네요. 이제 냄비에 채를 넣고 모든 주스를 걸러주세요. 큰 스푼으로 펄프에 남은 즙을 짜주세요. 끝! 가장 신선한 천연 석류 주스를 얻었네요. 가스레인지에 넣고 끓을 때까지 기다려요. 그런 다음 주스가 거의 끓지 않도록 불을 줄여주세요. 6시간 후에는 수분이 증발해서 이러한 시럽 상태로 돼요. 시럽을 그릇에 부어주세요. 식히면 나르자라 소스가 완성돼요. 3일차 당근부터 시작합시다. 당근을 반으로 자른 다음 가능한 가장 얇은 슬라이스로 자르고 채 썰어주세요. 다 됐네요. 다진 당근을 그릇으로 옮겨요. 소금을 넣고 손으로 잘 주물러서 당근에 즙을 짜주세요. 마늘을 으깬 다음 마늘 2개의 껍질을 벗겨주세요. 으깨고 잘게 썰어준 후 그릇에 담아요. 여기에 설탕 몇 꼬집을 넣어주세요. 가스레인지에 냄비를 넣고 기름을 둘러요. 후추를 절구에 넣고 가루로 만들어주세요. 기름에 넣어주세요. 마요라나, 심황, 고수풀, 겨자 완두콩도 넣어줍니다. 향신료를 기름에 가열해서 향을 최대한 내고 당근에 부어 넣으세요. 섞어주세요. 사과식초를 넣고 마지막으로 섞어서
병에 옮겨 담는 것만 남았네요. 냉장고에 하루 동안 놔두세요. 자, 이제 메인 소스 마요네즈를 그릇에 짜주고 발효유와 사워크림도 짜주세요. 향신료로 매운 고추, 카레 시즈닝, 흐밀리 수넬리, 소금을 넣어줘요. 딜을 잘게 썰어요. 마늘도 으깨고 잘게 썰어주세요. 소스에 넣고 잘 섞어요. 소스가 완성됐네요. 양배추를 반으로 자르고 잘게 썰어주세요. 그릇에 옮겨요. 이건 내일 필요해요.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만들 것은 피타빵이에요. 볼에 밀가루를 붓고 소금을 넣고 기름을 약간 두르고 끓는 물을 부어요. 먼저 숟가락으로 반죽한 다음에 손 전체로 반죽해주세요. 테이블 위에 밀가루를 묻혀주세요. 반죽의 일부를 찢어서 얇게 펴주세요. 됐어요. 장작을 펴주세요. 피타빵에 연기 냄새가 배도록 불에 요리할 거예요. 오븐에 마른 알코올을 넣고 불을 붙여주세요. 큰 프라이팬을 올리고 그 위에 반죽을 놓아요. 그동안 다음 반죽을 준비해주세요. 피타빵이 부풀기 시작하면 뒤집어주세요. 1분 후에 피타빵은 완성이에요. 다음 반죽을 팬에 올려주세요. 구 피타빵이 부드러움을 유지하도록 크림랩으로 포장해줘요. 가장 할 일이 많은 네 번째 날이 됐네요. 우리의 통닭은 이미 완전히 절여진 상태여서 훈제기에서 훈제해 줄 거예요. 숯을 놔주세요. 디귿자 형태로 배열해요. 그런 다음 과일 나무 조각을 가져다가 숯 위에 뿌리고 한쪽에 불을 붙여요. 숯은 점차 다른 쪽으로 나무 조각을 태워가며 연기를 뿜어요. 이 시스템은 하루 종일 걸려요. 통닭을 종이 타월로 두드려 물기를 제거해주세요. 숯 구획에 뚜껑을 닫고 두 번째 구획에 통닭을 놔주세요. 연기가 통과하고 있네요. 저녁이 되면 연기가 많이 날 거예요. 끝! 뚜껑을 닫아줘요. 샤오루마에 감자도 넣어줄 거예요. 껍질을 벗기고 먼저 두껍게 썰어준 다음 감자튀김과 같은 막대기로 썰어주세요. 됐어요. 스토브에 불을 붙여주세요.
프라이팬에 기름을 넉넉히 두르고 감자를 볶아요. 모든 면이 황금색이 되도록 몇 분마다 저어주세요. 익힌 감자를 쟁반에 옮겨주세요. 우리 샤오루마의 세 번째 고기는 쇠고기, 즉 소의 볼살이에요. 붉은 고기만 남도록 많은 흰색 막들을 제거해주세요. 다 됐네요. 소금을 골고루 뿌려주고 기름을 두르고 잘 문질러 주세요. 먼저 가스 그릴에 구워줘야 돼요. (2분) 정도 노릇하게 구워준 후 뒤집어 주세요. 냄비를 스토브에 넣고 고기를 옮겨주세요. 레드와인을 붓고 백리향과 로즈마리를 넣어주세요. 물을 넣고 뚜껑을 덮어요. 4시간 동안 천천히 끓여주세요. 그러면 완성이에요. 화로에 불을 붙일 그릇에 숯을 채워 넣고 마른 연료에 불을 붙이고 그 위에 그릇을 올려둬요. 3일 동안 재워둔 양고기로를 냉장고에서 꺼내 크림 랩처로 잘라내요. 롤이 뒤집히지 않도록 꼬챙이를 꽂아줘요. 됐어요. 숯이 이미 잘 타고 있네요. 숯을 그릴에 붓고 퍼뜨려주세요. 자, 샤실릭을 구워보죠. (5분) 후에 꼬치를 뒤집어 주세요. 다 구워진 샤실릭을 쟁반으로 옮겨요. 당연히 이런 고기를 통째로 샤오루마에 넣진 않을 거예요. 꼬치에서 빼주세요. 그리고 아주 얇은 조각으로 썰어주세요. 다진 조각을 쟁반에 옮겨요. 매우 낮은 온도에서 우리의 통닭은 하루 종일 훈제되었어요. 확실히 준비됐네요. 매우 아름답게 됐어요. 훈제기에서 그것을 꺼내 썰어주세요.
잘게 썰어서 쟁반에 두세요. 소의 볼살을 가져와요. 고기가 너무 끓여져서 썰지 말고 그냥 찢어주세요. 세 번째 고기도 쟁반에 둬요. 또 야채로 토마토와 오이를 넣을 거예요. 썰어주세요. 이렇게 4일 동안 준비한 우리 샤오루마의 재료들이 모두 준비됐어요. 드디어 샤오루마를 쌀 시간이에요. 피타빵에 메인 소스를 바르고 쇠고기를 놔줘요. 감자, 과즙을 위한 토마토, 슈퍼 훈제 치킨, 오이도 놔주고요. 양배추, 한국식 당근, 양고기 한 줌, 끝으로 신선한 나르샤랍 소스를 부어주고 샤오루마를 말아줘요. 그릴에 잠깐 구워주세요. 자, 완성! 4일 동안 요리한 우리의 샤오루마가 드디어 완성됐네요. 잘라봐요.